김일령입니다. 저번 강의 마지막에 이번 시간에는 인증서 발급에서 HTTP 서비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요. 윈도우 설치가 아예 안 되는 보드에서는 어떻게 설치하느냐는 문의가 있어서 인증서 발급은 다음에 하고, 제가 실제 사용해본 경험을 중심으로 오늘은 오드로이드 HC4의 나스 구동을 위한 OMV 설치하는 방법을 강의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먼저 하드웨어 준비입니다. 이 장비 사용 전에 오드로이드 HC1을 사용했었습니다. HDD 8TB를 물려서 약 4년을 사용했고요. 새로 구매하라고 하니 품절이라 구매할 수 없었고, 그에 대한 대용품을 찾는 것이 오드로이드 HC4입니다. SATA 3 HDD를 2개까지 케이스 안에 설치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국내 제조사고요. 구매 시에 파워 서플라이를 추가해서 구매하세요. 그리고 케이스 별도보다는 키트 제품으로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립은 제조사에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동영상을 보시면서 조립하면 됩니다. SD 카드는 다른 곳에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오드로이드 HC4의 특징입니다. 마이크로 SD 카드로 부팅을 합니다. 램이 4기가라서 웬만한 시놀리지보다 빠릅니다. 나스는 자주 켜고 끄는 장비가 아니므로 저전력과 함께 빠른 인터넷 접속 속도가 중요하죠. 이 장비는 제가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가성비가 뛰어난 HDD를 2개나 장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 SD 카드는 32GB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내구성이 좋은 블랙박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최근 삼성 프로 엔듀렌스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부팅 용도로 사용할 SD카드 추천 대상입니다. 모르면 블랙박스나 CCTV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을 선택합니다. 엔듀렌스 제품입니다. 보통 자주 보는 SD카드는 내구성에 따라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몇 달 사용하다가 먹통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 납품했던 곳에 장비가 재부팅이 안 돼서 문제가 발생해서 새로운 SD카드를 구매해서 재설치하였습니다. 설치할 OS는요, 데비안 기반 OMV입니다. PC에 설치했던 것도 데비안 기반 OMV죠. 예. 암비안 홈페이지 가서 최신 오픈 메디아 볼트 이미지를 다운받습니다. 352MB 것을 다운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는 PC에 합니다. 다운로드한 후 SD카드에 부팅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처라는 프로그램으로 합니다. 프로그램 다운로드는 링크에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 링크가 있죠. 네, 링크를 하시면 됩니다. 플래시할 파일을 선택을 하고 셀렉트 타켓에서 SD카드 위치를 클릭한 후 플래시를 누르면 구워집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부터 제거하는 것이 있는데요. 오드로이드 HC4는 장비 자체에 배터리 부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터리 부트를 활용해서 다양한 것을 할 수도 있는데요. OMV 설치에는 오히려 방해 역할을 합니다. 또 충돌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장비를 사놓고 몇 달을 설치를 못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아봤고요. 결국은 배터리부트를 제거해야 설치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제거를 하니 설치가 잘 되었습니다. 배터리부트를 제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터리부트로 부팅을 한 다음에 메뉴에서 엑시트
Shift to 셀을 선택하고 셀에서 배터리 부트를 지워버립니다. 그런 다음 SD 카드를 넣고 전원을 인가하면 됩니다. 이 화면은 제 책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배터리 부트를 지우는 것이 한 번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에 지우지 못할 경우가 있다고 했죠. 예, 그러면 4번에 걸쳐 나눠서 지우면 됩니다. 리부트 명령이 안 먹힌다면요, 그냥 전원을 뽑아도 됩니다. 그리고 SD 카드를 꼽고 전원을 투입하면 설치가 됩니다. 이 화면은 OMV 설치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건데요. 먼저 배터리 부트는 제거된 상태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예, 랜선하고 키보드 모니터는 연결을 하고요. SSD나 HDD는 연결하지 않고 SD 카드를 삽입한 후에 전원을 연결합니다. 설치 후에 초기에 루트 비밀번호를 넣습니다. 그다음에 유저네임을 넣고요. 그다음에 유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타임존을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언어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부팅 후에 IP 주소가 뜹니다. 그 IP 주소를 확인한 다음에 다른 PC에서 웹브라우저를 열어서 그 IP 주소를 치고 엔터를 칩니다. 초기 접속 ID가 넣으라 입력하라고 뜨는데요. 초기 접속은 어드민하고 오픈 메디아 볼트입니다. 로그인 한 후에 시스템 그 다음에 워크벤치에 해서 접속 포트 변경도 하고 그다음에 자동 로그아웃 시간을 변경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자 비밀번호도 변경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관리자 비밀번호도 변경하고 포트도 변경했죠. 그 다음에 다시 로그아웃 한 다음에 다른 포트로 접속을 합니다. 그 처음에 떴던 IP 주소는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8080으로 재접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에 들어가서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관리가 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다시, 웹디에브 설치를 위해서 다시 PC로 들어가서 뿌띠로 접속을 해서 플러그인을 설치를 합니다. 플러그인 설치, 그 명령어는 제 교재 32페이지에 있고요. 예, 그걸 클릭을 복사를 해서 뿌띠에서 붙여넣기를 해서 엔터 치면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설치가 된 다음에 다시 OMV 접속해서 시스템 들어서 플러그인을 가서 이제 웹디앱을 검색해서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시스템의 밑에 OMV 익스트라스라는 게 보입니다. 그게 보이면은 거기 들어가서 도커 리포트에 체크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플러그인에 들어가서 컴포스를 검색해서 설치를 합니다. 이게 일련의 과정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동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화질은 좀 안 좋고 그렇지만 제가 동영상을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이제 HDD를 분리하는 거죠. 예, SSD도 분리하고 분리를 한 다음에 다 뽑습니다. 그 다음에 SD카드를 구워놓은 SD카드를 넣고요. 그 다음에 전원을 투입을 합니다. 전원 코드를 꽂으면은 설치가 됩니다. 사전 키보드는 다 연결됐고요. 예, 전원 코드를 꼽았죠. 꼽으면은 바로 설치가 됩니다. 설치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한 3, 4분에 설치가 됐던 것 같아요. 예. 설치 후에 마지막에 설치 과정입니다. IP 주소가 하나 뜹니다. IP 주소를 꼭 적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그 번호로 다시 접속을 할 거니까요. IP 주소가 좀 있으면 뜨겠습니다. 떴죠. 192.168.0.82.
그다음에 지금 패스워드를 넣으라고 루트 패스워드를 넣으라고 나오네요. 루트 패스워드를 넣습니다. 두 번에 한 번 입력하면 또 똑같은 걸로 또 한 번 넣습니다. 꼭 적어 놓아야 됩니다. 패스워드 잊어버리면 다음에 애 먹습니다. 그 다음에 유저네임 넣고요. 첫 번째 유저네임 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저에 대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비밀번호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밀번호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뜨는 게 이제 지역이 뜨죠. 아시아 서울이라고 나왔습니다. 타임존 떴고 Y 누르면요. 랭귀지가 이제 나오는데 두 개가 뜨는데 세 개가 뜨는데 1번을 치면 됩니다. 한국. 그러면은 이제 해서 부팅이 됐습니다. 부팅이 돼서 이게 부팅이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웹브라우저에 들어가죠. 어드민하고 오픈메디어 볼트를 치고 들어가서 시스템 들어가고요. 워크벤치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시간 5분 후 됐던 걸 디세이블로 바꿔주고요. 포트를 80에서 8080으로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비밀번호 바꾼다고 해서 비밀번호 입력을 하다가 저장을 안 해서 다시 8080 바꾸고 한국 워크벤치에 가서 저장을 하고요. 포트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로그아웃 한 다음에 바뀐 포트로 다시 접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아직 비밀번호 변경을 안 했기 때문에 아까 똑같이 번호로 접속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업데이트 들어와서 업데이트를 클릭해서 전체 설치를 합니다. 컨펌 눌러서 yes에서 설치를 하고요. 빠르게 지나가서 이렇게 보입니다. 중간 과정을 지금 다 잘랐습니다. 플러그인을 해서 웹디브를 검색을 해보면 웹디브 검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뿌띠로 들어가서 뿌띠로 접속을 합니다. 뿌띠로 들어가서 플러그인 설치 명령 재책 32페이지를 보고 입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accept를 누르고요. 처음에 저렇게 뜹니다. 루트로 접속을 합니다. 루트로. 비밀번호 아까 입력했던 거 기억했던 걸로 비밀번호를 듭니다. 비밀번호 틀리면 access denied가 나옵니다. 한 번은 그 다음에 이제 접속이 된 겁니다. 접속됐죠. 그 다음에 플러그인을 갖다 설치하는 제책 32페이지에 있는 걸 갖다가 복사해서 아까 뿌띠에 가서 붙여넣기 합니다. 마우스 넣고 하면은 바로 붙여집니다. 그 다음에 엔터 치면요 바로 설치가 됩니다. 기본 플러그인에서 없는 걸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는 꼭 이걸 넣어야 됩니다. 웹디브가 기본에 없습니다. 플러그인에 와서 다시 웹디브를 검색을 하고 컴포스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웹디브가 이제 보이죠. 웹디브를 해서 설치를 합니다. 또 컴포스를 검색해서 설치를 합니다. 컴포스를 설치를 해야지 도커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컴포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플러그인에서 컴포스 검색을 한 겁니다. 컴포스를 설치를 해야지 도커 환경에서 설치할 수 있는 이미지라든가 젤리피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번째 시간으로 윈도우 설치가 안 되는 장비에 OMV 설치하는 법을 알려드렸었습니다. 윈도우 없이 리눅스나 안드로이드가 설치 가능한 장비죠. 저 개발국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위해서 싱글보드 컴퓨터가 탄생하였고 리눅스를 설치해서 교육을 하였다고 합니다. 윈도우가 없이도 되는 것이죠. 인텔이나 AMD CPU보다 저렴합니다. 그렇다고 성능이 뒤처지지도 않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리눅스를 기반으로 한 장비가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저는 리눅스를 기반한 OMV를 설치해서 나스 서비스를 합니다. 사진 정리 및 동영상 시청도 하고요. 외장 하드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고 잊어버릴 일도 없습니다. 이미 설치된 인터넷에 오픈소스 OS를 설치하고 용량이 부족하면 하드를 추가 구매해서 연결하면 되죠. 별도로 월 얼마씩 내는 요금도 필요 없습니다. 편리한 나만의 낯을 갖는 일을 위해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